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볼 주제는요. 바로 최근 미국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 감세 연장 법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은 일단 반색하는 분위기인데 저희가 받아본 자료들을 보면 이게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게 참 양날의 검 같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세금 오르는 건 피하는데 그 대가로 미래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뭐 그런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핵심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본질적으로 지금 미국이 좀 어려운 선택에 놓여 있어요. 네, 그 2017년에 도입했던 감세 조치를 대부분이 올해 말에 끝나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연장 안 하면 당장 내년부터 세금이 확 오르니까 경기가 확 가라앉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고요. 반대로 지금 법안대로 감세를 연장해버리면 장기적으로 볼 때 재정 적자 문제가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장 안 하면 68% 세금 인상 올 거라고 막 경고하기도 했잖아요. 네, 했었죠. 그만큼 단기 충격이 클 수 있다는 건데. 그럼 만약 이 법안대로 가면요. 구체적으로 재정 부담 얼마나 퍼지는 겁니까? 여러 기관 예측치가 좀 다르던데요. 네, 일단 공식 예측 기관인 미국 의회 예산국 CBO라고 하죠. 네, 12요. 거기서는 앞으로 10년간 재정 적자가 한 2조 3천억 달러 정도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2조 3천억 달러. 그것도 엄청난데요. 네. 근데 이제 재정 건전성을 감시하는 초당파 그룹이 있어요.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 CRFB라고. 아, CRFB요. 네, 거기는 좀 더 비관적입니다. 그 법안 항목들이 서로 또 영향을 주고받고 특히 이자 부담 늘어나는 것까지 다 고려하면 실제 적자 증가폭은 10년간 3조 1천억 달러. 3조 천억이요? 와, 우리 돈으로 거의 4천조 원이 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정도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야, 규모가 정말 상상 이상이네요. 근데 이게 또 특정 시점에 부담이 확 몰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그 CRFB 분석을 보면요. 추가 적자 규모가 2027회계 연도에 정점을 찍을 걸로 봐요. 약 6천억 달러 정도? 2027년에 6천억 달러 추가 적자. 네. 근데 이게 그해 미국 GDP의 1.8%나 되는 액수고요. 비교하자면 불과 10년 전에 미국 전체 연간 재정 적자랑 거의 맞먹는 수준이에요. 1년 추가 적자가 10년 전 전체 적자 수준이라니. 네. 네,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은 이 법안 구조가요. 감세 효과는 최대한 빨리 보게 하고 네네. 재정 부담 줄이는 조치, 그러니까 긴축 같은 건 저 먼 미래로 밀어놨다는 거예요. 약간 나중 이런 나중에 이런 느낌인데요. 그 밀턴 프리드먼이 말한 거 생각나네요. 일시적 정부 프로그램만큼 영구적인 건 없다. 아, 그렇죠. 2017년 감세도 처음엔 한시적이었는데 결국 또 연장 논의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번 법안에 들어있는 일부 임시 조치들마저 나중에 또 연구가 된다면 와, 그럼 부담은 훨씬 커지겠네요. 바로 그 점을 CRFB가 제일 걱정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된다면 10년간 추가 재정 적자가 거의 5조 달러에 육박할 수 있다. 이렇게 추산하고 있어요. 5조 달러? 네. 근데 진짜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 비용입니다. 이자 비용이요? 네. 이미 올해 미국 연방 정부가 갚아야 할 국채 이자만 해도 1조 달러에 달할 걸로 보거든요. 1조 달러. 아니, 이자만요? 네, 이자만요. 이게 팬데믹 직전 미국의 연간 총 재정 적자랑 비슷한 규모고 불과 5년 전이랑 비교하면 3배나 늘어난 수치예요. 5년 만에 3배라니. 이게 금리가 높아서 그런 영향도 크겠군요. 그렇죠. 금리 영향이 큰데 앞으로도 이게 문제예요. 그럼 앞으로 10년 뒤에는 이 부담이 어느 정도까지 갈 걸로 예상하나요? CRFB는요. 지금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한 4.5% 정도 되잖아요. 네, 그 정도 수준이죠. 이게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10년간 미국 정부가 내야 할 총 이자 비용이 무려 15조 7천억 달러에 달할 걸로 예측합니다. 15조 7천억 달러요. 15조. 네, 이건 CBO가 원래 전망했던 것보다도 2조 7천억 달러나 더 많은 액수예요. 이야. 특히 2034년쯤 되면요. 연간 이자 비용만 2조 2천억 달러까지 치솟아서 네. 연간 이자만 2조 달러가 넘어요. 네, 그해 GDP의 5.3% 정도 되고 더 심각한 건 정부 총수입의 거의 30%, 정확히는 29%를 이자로만 내야 할 거라는 거예요. 와. 정부가 세금으로 100원을 벌면 30원 가까이를 빚 이자로 내야 한다.
이거 뭐 다른 데 쓸 돈이 엄청 줄어들겠는데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 비용 지출 규모가 사회보장연금 다음으로 커지는 거예요. 연금 다음이요? 네, 그러면서 노인 의료 지원인 메디케어나 국방 예산보다도 더 많아지는 거죠. 국방비보다도 이자 비용이 더 많아진다. 네. 근데 CRFB 예측치가 12호보다 이렇게 더 암울한 이유가 일단 금리 가정을 좀 더 높게 받기 때문도 있어요. 12호는 앞으로 평균 금리가 3.8%로 좀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네. CRFB는 4.5% 수준이 유지될 걸로 보거든요. 여기서 벌써 한 1조 8천억 달러 차이가 나고 아, 금리 전망 차이만으로도 그 정도군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이번 감세 법안 자체가 늘리는 이자 부담이 또 한 6,8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임시 조치들이 만약에 영구화되면 거기서 추가되는 부담이 또 한 8,900억 달러 정도 더해질 수 있다는 거죠.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결국 이번 감세안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증세 충격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이자 부담이라는 뭐랄까 잠재적 시한폭탄을 더 키우는 선택일 수도 있겠네요. 오늘 자료들 보니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듭니다. 네, 핵심은 그거죠. 이렇게 계속 불어나는 이자 부담이 앞으로 미국의 재정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재앙 요인이 될 거냐. 그 정책 결정의 공간 자체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도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막대한 재정 압박이 정말 현실이 된다면 미래의 미국 정부는 과연 어떤 어려운 정책적 선택들에 직면하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복지나 국방 같은 핵심 지출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어쩌면 더 고통스러운 증세를 다시 추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